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해설해드릴 자료 정말 흥미롭습니다.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을 말 그대로 뒤흔들고 있는 두 가지 거대한 힘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 예정인데요. 하나는 우리를 숨막히게 짓누르는 거시경제라는 매서운 역풍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이면에서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불고 있는 규제 완화라는 순풍입니다. 이 두 현실이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 싹 다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가 짚어볼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거시경제가 주는 압박부터 시작해서 SEC의 토큰화 혁신 면제, 주식 토큰화의 기회와 리스크, CEX와 DX의 규제 차이, 그리고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른 기관들의 진입까지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차가운 현실, 거시경제 이야기부터 해보죠. 2007,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 혹시 감이 오시나요? 시장 전문가들이 지금 상황을 꽤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끈적한 인플레이션 공포 때문에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무려 2007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이건 연준이 기준금리를 쉽게 못 내릴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가상자산을 포함한 위험자산 전체에 정말 어마어마한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지정학적 긴장감이라는 불씨까지 던져졌습니다. 미군이 1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이란산 유조선을 납포했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죠? 우리는 이걸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박에 기름을 붓는 아주 명확한 데이터 포인트로 봐야 합니다. 이런 불안감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 데이터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역대 8번째로 큰 규모인 6억 4,800만 달러 이상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절대 안 빠질 것 같았던 방어막 블랙록의 IBIT에서조차 유출이 있었으니까요. 전통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이 지금의 거시적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일단 발을 빼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근데 밖에서만 난리냐? 그게 아닙니다. 이더리움 내부의 진통도 시장 하락에 한몫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재단 안에서 기존 금융권과의 상업적 협력을 중시하던, 그러니까 이른바 돈의 흐름을 잘 알던 리더들이 대거 나가버렸어요. 그 자리를 철저한 탈중앙화 원칙주의자들이 채웠고요. 상업성이냐 탈중앙화냐? 이 내부 마찰이 시장의 우려를 키우면서 디지털 자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볼까요? 피가 뚝뚝 흐르는 시장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번째 현실, 판도를 바꿀 SEC의 토큰화 혁신 면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주식을 토큰화한다고 하면 상장 기업이 직접 하거나 공식 예탁결제원을 거쳐야만 가능할 거라고 다들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판을 뒤엎는 혁신 면제 카드가 등장합니다.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기업의 직접적인 허락이 없어도 제3자가 주식 감욕을 추종하거나 파생 계약을 토큰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와, 이거는 기존 월스트리트 중심의 낡은 금융권 규제 체계와 독점적 구조를 완전히 뒤흔드는 엄청난 지각 변동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현재 실물자산, 즉 RWA 토큰화 시장의 62% 이상이 채권이에요. 주식 토큰화는 고작 4%에 불과하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SEC의 이번 혁신 면제 조치로 제3자 주식 토큰화의 빗장이 완전히 풀린다면 어떨까요? 이 4%라는 작은 조각의 파이가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지 그 잠재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가 실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나 인프라 프로젝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회와 리스크를 조목조목 뜯어보죠. 일단 토큰화 기술은 복잡한 중개자를 없애고 스마트 컨트랙터를 통해 금융 데이터의 탈중앙화와 처리 효율성을 극도로 높여줍니다. 이 덕분에 가격 추종 토큰을 다루는 온더 파이낸스, 오프체인 데이터를 온체인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쏴주는 체인링크, 서컬의 USDC, 그리고 기관 토큰화를 밀어붙이는 블랙록까지 이런 RWA 및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정책 변화에 가장 먼저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1차 수혜자가 됩니다. 우리 같은 일반 개인 입장에서는요, 접근조차 어려웠던 글로벌 우량 자산을 24시간 내내 소수점 단위로 그것도 저렴하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진짜 기회의 문이 열리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기회 이면에 숨겨진 함정, 유동성 파편화 리스크인데요. 여러 플랫폼이 경쟁적으로 애플이나 테슬라 주식 토큰을 제각각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은 다 쪼개져서 얇아지고 A 플랫폼과 B 플랫폼 사이의 가격이 널뛰게 하는 괴리가 생길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변동성이나 시장 조작에 노출돼서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커지죠. 혁신이 주는 달콤한 만큼이나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네 번째 섹션. 이 새로운 회색 지대에서 중앙화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가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 그 불공평한 출발선을 비교해 볼게요. 자, 이 대비되는 상황을 보세요. 코인베이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 즉 CX는 지금 무척 답답할 겁니다. 무거운 라이센스랑 엄격한 규제에 꽁꽁 묶여서 이 주식 토큰화라는 황금알을 빤히 보면서도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반면 하이퍼리퀴드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 DX들은 어떨까요? 탈중앙화라는 특성을 방패 삼아 전통 규제를 우회하면서 스페이스X 같은 비상장 주식까지 자유롭게 제공하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요. 코인베이스 입장에선 점유율을 뺏기는 심각한 리스크지만 만약 규제가 명확해지기만 한다면 억눌렸던 막대한 기관 자금을 단숨에 흡수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주 합리적이고 그럴싸한 의문이 하나 생기죠. DX한테 손발 다 묶인 채로 점유율을 뺏기고 있던 깐깐한 전통 플랫폼들이 마쿠에서 치열한 로비로 SAC를 압박한 건 아닐까요? 우리도 장사 좀 하게 규제 좀 풀어달라고 말이죠. 이것이 SAC가 갑작스럽게 토큰화에 대한 혁신 면제를 꺼내든 숨은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 꽤 설득력 있지 않나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큰 그림을 그려볼 차례입니다. 트럼프 행정명령과 기관 진입, 그 제도권 안착 로드맵으로 넘어가 보죠. 이 정치적 행정명령이 만들어낸 로드맵에 따라 시장은 아주 기민하게 대응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1단계로 가상자산을 전통 금융 결제망에 통합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떨어지자 기업들은 앞다퉈 라이센스 취득에 나서고 전통 금융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2단계로 관련 기관들의 규제 완화 연구가 착착 진행 중입니다. 물론 마지막 3단계인 완벽한 기관 진입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는 않아요. 막대한 자본금 증명이나 극도로 까다로운 자금 세탁 방지 의무 같은 기존 금융권의 무겁고 깐깐한 규제 과제를 넘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험난한 고속도로만 완성된다면 가상자산 기업들이 대규모로 전통시장에 진입하는 건 정말 시간 문제가 될 겁니다. 월스트리트와 웹3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 거대한 변곡점에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 토큰화라는 기술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을 위한 진정한 금융 민주화를 이끌어낼까요? 아니면 결국 기관들만의 파편화된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까요? 매서운 거시경제의 압박 속에서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엄청난 규제 변화의 흐름, 과연 그 끝이 누구를 향하게 될지 여러분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